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대미문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웃던 남자, 그는 사실 수십 건의 불법 촬영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단톡방 속엔 연예계 유명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그 안은 말 그대로 지옥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천재 뮤지션이라 불리던 정준영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선 천재, 그러나 현실에선 악마 같은 미소를 지은 남자. 그가 만든 단톡방은 연예계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국민의 사랑을 받던 그 이름은 이제 범죄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과연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진짜 정준영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이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준영은 1989년 2월 2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고 곧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주해서 5살까지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시기 아주 잠깐 한국에 머물렀다가 다시 해외로 나갔습니다. 성장기 시절에 살았다고 언급한 나라는 인도네시아, 프랑스, 중국, 필리핀, 일본입니다. 이런 문화적 혼합 덕분에 그는 곧 자유롭고 반항적인 스타일을 갖게 되었고 동시대의 다른 한국 예술가들과 차별화를 이루었습니다. 19세의 가수의 꿈을 위해 부모에게 비밀로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후 택배 상하차나 음식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하다가 쇼핑몰 피팅 모델로 자리를 잡고 얼짱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얼짱시대에도 출연했고 슈퍼스타 K에 합류하기 전에는 소녀시대의 트윙클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습니다. 한때 인기 케이블 프로그램 얼짱시대에 나오기도 했고 슈스케 출연 직전엔 소녀시대 테티서의 트윙클 MV에도 나왔습니다. 2012년 정준영은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엠넷의 슈퍼스타 K4에 참가했습니다. 거친 록 스타일과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 그리고 반항적인 배드보이 매력으로 그는 단숨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슈퍼스타 K4에서 많은 이슈를 만든 이슈메이커였으며 존재감이 확실한 참가자였습니다. 노래뿐 아니라 심사위원들을 당혹해하는 독특한 캐릭터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지간한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페이스에 휘말리게 만드는 사이조차도 정준영의 행동을 보고 당황해 말을 더듬을 정도였습니다. 슈퍼스타 K4 슈퍼위크에는 자신과 비슷한 꽃미남 롤킴과 함께 엮이면서 압도적인 방송 분량을 확보했고 여성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라이벌 미션에서 부른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는 음원 발매 이후 음원 차트 1위를 계속 차지하며 화제를 낳았습니다. 슈퍼스타 K4의 탑3 출신으로 주목을 받으며 연예계에 본격 입문했고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1박 2일을 포함한 각종 예능 활동으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쌓았으며 음악면에서는 디지털 싱글, 정규 앨범 발매 등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록밴드 드럭 레스토랑의 메인 보컬이자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이외에도 라디오 DJ, 연기 등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었으며 2018년에는 퍼브 프로게이머로 데뷔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정준영은 방송에서 빠질 수 없는 얼굴이었고 예능 1박 2일에서는 유쾌한 정느님으로 불리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운 미소와 헝클어진 머리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비밀이 서서히 숨겨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1일 버닝썬 게이트 수사 도중 SBS의 보도로 인해 성엑스 관계 불법 촬영 및 음엑스 람물 유포의 핵심 인물임이 밝혀졌고 집단 성엑스 범죄 사건의 주요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무려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준영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 및 피해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12일에 K18로 긴급하게 국내에 돌아왔으며 귀국 직후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공항을 빠져나가려다 굴욕적인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는 한국사진기자협회 제195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피플 인더 뉴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준영이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이날 SBS는 추가 보도로 정준영이 있던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수면제를 먹이고 성엑스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공유했으며 이에 정준영은 강엑스가 냈네라며 웃는 대화를 이어갔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보도했습니다. 또 후속 보도로 범죄 사실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점까지 공개했습니다. 결국 2019년 3월 13일 심야 계속된 논란 끝에 정준영은 소속사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함과 동시에 연예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넉 달 전에도 몰카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경찰은 정준영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는 피해 여성에게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유로 성엑스 관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오전 9시 35분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한 정준영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오늘 혐의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피해자 여성분들에게 사죄드립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올라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준영은 사과문 발표 이후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었고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채로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1일 오후 8시 50분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유치장 구속 기간 동안에서 만화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 3대를 제출했는데 그중 1대는 공장 초기화한 상태로 제출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찰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승리도 단톡방 불법 촬영 공범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종훈도 추가 유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관계 불법 촬영물이 기존의 8건에서 11건으로 3건 더 추가 유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8일 MBC 뉴스데스크가 입수한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이 휴대전화 교체를 모의했습니다. 승리는 최종훈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요구했고 정준영은 단톡방 멤버였던 박 모 씨의 요구로 미국 라 촬영장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로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포토라인에 서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본인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더 나아가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증거인멸 시도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현재 경찰이 확보한 정준영의 폰은 2015년과 2016년에 사용하던 폰과 2019년에 새로 교체한 폰이 3가지이며 2019년 폰은 완전한 새 폰으로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고 최근 2년간 사용한 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3년 전 카톡을 복구하며 최대한 혐의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 관련 대화방은 총 23개이고 총 16명이 각각 1일 또는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16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정준영이 기내에서 찍은 승무원의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6년 3월 정준영, 최종훈, 버닝썬 직원 김씨, YG 엔터테인먼트 직원 박씨, 사업가 닥씨 등 5명이 성액 수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A씨는 정준영의 팬사인회 날에 이들과 같이 술을 마셨다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 호텔에서 나익스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자신의 바로 옆에 가수 최종훈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도 언급할 만합니다. 해당 5명은 모두 정준영 단톡방의 멤버라고 합니다. JTBC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당시 누군가 일요일에 준영형 팬사인회에 같이 가실 분이라는 내용을 단톡방에 올렸고 이에 정준영은 우리 이번 원정이야. 알찬 1박 2일을 보내자고 답했습니다. 단톡방 멤버들은 피해 여성의 사진을 찍어 공유했습니다. 정준영은 단톡방에 XXX 정신 들기 전에 XX 했어야 했는데 어제 종훈이랑 돌아가며 했는데 등의 말을 했습니다. 4월 19일 나온 기사에 따르면 또 다른 피해 여성은 해외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2016년 평소 알고 지내던 가수 승리의 지인으로부터 한 모임에 초대받았는데 모임 다음 날 옷이 벗겨진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단검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일반인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4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리조트에서도 성액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 4월 4일 SBS가 정준영 단톡방 외에 새로운 단톡방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언급된 영화배우 C씨는 심기현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모방 범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준영 단톡방 일반인 참가자 1명이 입건되었으며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승리는 수개월에 한 번씩 단톡방 멤버들에게 다 나가라고 한 뒤 방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관리했다고 합니다. 방정현 변호사에 따르면 하나의 채팅방 안에서 대화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마다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 방에서 정준영은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사건 당시 기억이 갑자기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준영 단체 대화방에 수면제를 사용했던 정황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사실상 우정여행이 아닌 범죄여행이 된 셈입니다. 이후 2019년 5월 10일은 1차 공판 준비 기일이었으며 불참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참석했습니다. 집단 성액 수폭행 사건과의 병합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에 1심 판결로 징역 6년의 성액 수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5년간 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항소 만료 시한을 며칠 남기지 않고 항소를 했습니다. 2020년 5월 12일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 시도를 했다는 부분과 해당 사건의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한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부분을 참작해서 양형에 대해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3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24일에 대법원이 그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액수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2019년 3월 21일에 구속 기소 이후 징역 5년을 확정받아 목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으며 만기일인 2024년 3월 19일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오전 5시 5분께 출소 절차를 모두 마친 뒤 교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출소 이후에는 외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7월 프랑스의 한 클럽에서 정준영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SNS에 올라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정준영은 자신을 유명 가수 준이라고 소개하면서 바에서 여성을 유혹했고 리옹의 한 식당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준영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도 인증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근황인 2024년 9월 기준으로 아예 프랑스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인의 목격담에 따르면 파리에서 머리를 길고 주변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를 미루어 보아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한국에 돌아올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5월 22일 최근 음악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지고 프로듀서로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더 이상 현직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힘들어진 만큼 음악 프로듀서로서 연예계에 복귀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 전체를 돌아보면 정준영은 결국 커리어, 명성, 그리고 대중의 신뢰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는 진심으로 뉘우친 적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프랑스의 한 클럽에서 자신을 유명 가수라고 소개하며 여성을 대놓고 유혹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5년간의 수감 생활로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준영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어떤 형태로든 연예계에 복귀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만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